지자체장을 지내시면서도 특히 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법령과 관련돼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한계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에 진출하면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자체장의 역할과 또 국회의원 역할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정적으로 네.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정확한 진단이 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텐데 중첩 규제에 대한 해법 우리가 풀자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진짜 풀 수 있는 겁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 중첩 규제의 내용을 봐서 꼭 필요한 규제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중첩적으로 있어서 또 불필요한 규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설득시켜서 그것만큼은 불필요하니까 좀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규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전체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설득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피해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구체화시켜내고 해서 다른 지역하고 연대해서 그 문제를 좀 설득시켜 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 문제가 이천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수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을 그동안 국회의원들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팔당 상수원만의 문제로 국한하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충돌로 이어졌는데 사실은 전국을 보면 팔당 상수원 외에도 상수원이 굉장히 많은데 상수원 수계에 묶여 있는 모든 지자체가 그 지역구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도 설득해 되면 충분히 국회를 설득시켜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하면 목소리에 훨씬 더 힘이 실릴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규제 해소 뭐 이거에 대한 지역의 간절함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을 그렇습니다. 거란 말이죠. 예. 지역 경제의 체질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 이천 경제를 보면 뭐 이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는 모든 지역의 가장 중요한 숙제일 텐데요. 이천의 경우에는 이천 지역 경제가 SK 하이닉스 발전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하고 SK 하이닉스는 경제적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로 말하면 이천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떻게든 지자체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 지원을 끌어와서 우리 SK 하이닉스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어떤 후보가 어떤 청사진과 공약을 내걸어도 아니 해준다 그러고 안 해줬잖아 또 안 되잖아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이 불신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바꿔드릴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그렇습니다. 저 말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그 공적인 약속들이 빌공짜로 이해되어서 헛공약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정치인들의 말을 못 믿는 정치 불신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선거 치를 때부터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송석준 의원 나왔었거든요. 8년 만에 두 분이 리턴 매치십니다. 그래서 더 이 지역이 좀 핫한 지역고 관심이 좀 가는 또 말씀하셨처럼 이천 이기면 민주당 이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부담감은 좀 없으신가요? 너무 잘 서로 아시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서로 잘 알고요. 후보자 입장에서야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또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8년간의 기회를 드렸던 우리 송석준 후보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보기에 그 기간이 짧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8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일을 잘했으면 시민들은 송석준 후보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또 엄태준 후보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이천 시민들께서 그동안 8년 동안 송석준 후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많고 또 엄태준이 정말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시정 성과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선까지 29일이 남았거든요. 전체 판세가 흔들려도 두세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박빙으로 서울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전체 의석수도 일부 전문가들은 국힘이 170개가 나온다, 165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또는 경기도 판세 지역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판세 바라보고 계세요? 여론이야 이렇게 순간순간 중요한 이슈에 따라서 출렁이게 마련인데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또 공천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개혁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적인 진통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위기로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공천이 다 끝났으니까 시민들이 이제 확정된 그 후보들을 면면을 보면서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졌단 말이죠. 선대위원장들에게 이천쯤 찾아와서 힘 좀 실어줘라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대표께서도 이번 목표가 151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151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이천시가 승리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51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예, 어제도 송석준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 드렸는데 이천도 도농복합지역 광역교통대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춤형도 그렇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어떤 보관 좀 갖고 계신가요, 엄태준 후보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GTX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해서 그것이 기간의 문제긴 하지만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제가 민선 7기 이천시장으로서 이웃 동네인 여주, 광주, 원주시까지 같이 공동으로 이 경강선을 이용해서 GTX를 만들면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사실은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주말만 되면 경강선 GTX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외에도 수도권에 살고 있는 2,500만, 2,600만 그 수도권 시민들이 주말마다 강릉을 가고 저 남해안으로 가는데 이 경강선 GTX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시민들께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치가 민생을 지키고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의 정치는 오히려 민생을 방해하고 또 민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 엄태중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 민생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정치를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후보신 엄태준 전 시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